안녕하세요, 스님. 네. 이렇게 뵙게 돼 질문 드리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 질문은 소통 문제입니다. 부모님과 교수님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과 달리 유연함이 없는 자세입니다. 보수적인 종갓집에서 장남이신 아버지의 장녀로 살면서 늘 아들보다 낮은 평가와 장녀로서의 책임감을 강하게 교육받고 살고 있습니다. 20대부터 화병을 가슴에 달고 살다가 늘 남의 의견에 맞추고 살다가 경쟁자의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마담마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부터 불때와 아침 정치 깨장을 다녀오면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화가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정화를 해야 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어렵게 수료한 박사 과정의 논문을 쓰는데 소통이 어려운 점입니다. 교수님한테 중요한 학술지 기재할 기회를 받고 쓰는 과정에서 연구실에서의 경쟁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외벌이로 서울에서 아산으로 출퇴근하며 5살 아이를 돌보며 교수님을 찾아뵙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교수님 사이에 중간에 껴진 연구진들로 인해 불거진 오해들이 더해져 교수님의 마음은 굳게 닫혔고 최근 3년이 지나서야 다시 코멘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늘 깐깐하신 교수님의 신기를 건드릴까 늘 중요한 순간에 앞으로 가지 못하고 붙입니다. 매번 제출 전에 작성할 때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갑박감과 포기하고 싶은 괴로움이 들다가도 충분히 보다 보면 고치는 것이 수백 번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면의 문제인 것 같아 어떻게 하면 교수님과 함께 소통하며 강한 성격의 부모님과 원활하게 지낼 수 있을지 궁금하게 여쭤봅니다. 누구나 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현대인들은 대화가 적고 자기 생각이 많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요. 근데 소통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화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통이 어렵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남편하고 소통이 어렵다 할 때는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남편 말을 안 들어준다는 얘기. 소통이 우리 남편하고 요새 소통이 안 된다. 요즘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은 남편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요. 내가 남편을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 그러면 남편이 내 말을 잘 들으면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제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겠네. 안 그렇습니까? 최고 지도자가 얘기한 북한은 무조건 국민들이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소통이 잘 되나?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의 말을 들어주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도자가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면 그건 소통이 잘 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남편이 자기 말을 잘 들어주면 우리 남편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건 내가 상대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걸 말해요. 안 그러면 듣는 만큼 상대에게 내가 상대 말을 안 듣고 있든지 안 그러면 상대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요구가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 말을 뭐든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교수님이 뭘 지적할까 봐 두렵다. 이게 소통이 안 되는 반증이죠. 교수님이 뭐 욕을 빼놓고는 상스러운 욕을 빼놓고 무슨 얘기 하든지 배우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네, 고려하게 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듣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는 듣기 싫다. 칭찬만 해라. 지적은 그만해라.
또 어떤 지적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소통의 문제는, 소통이 안 된다 할 때 소통의 문제는 내가 상대에게 내 말을 들어주기를 요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 말을 안 들어주고 있다. 얘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럴 때 애한테 일체오늘부터 말하지 말고 너 무슨 생각하니? 이래도 묻지 말라는 거예요. 애가 뭐 달라면 주고 말하면 들어주고 불평하면 들어주고. 근데 왜 소통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 안 될 때는 내 말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내 말 잘 듣는 게 소통이냐? 그러면 독재자가 제일 소통을 잘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게 소통이다. 내가 지금 들어주기 싫다 이 얘기야. 들어주기 싫다. 아버지는 깐깐해서 권위주의라서 말하기 싫다. 이거 아니야. 권위주의는 저렇게 말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영국 사람은 저런 식으로 말을 하네. 일본 사람은 말을 저래 하네. 봉건 시대에 그 장자로 태어난 권위주의자들은 말을 저런 식으로 하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말을 저런 식으로 하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관점을 갖는다면 여러 사람의 말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냥 들으면 된다. 그래서 저것은 당연히 자기 문제다. 세상 사람들은 각종 세상 사람들은 다 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럼 자기는 범스님하고 같이 있어도 불평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을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식으로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은 자기 식대로 살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이런 식으로 말하구나, 저 사람 이런 식으로 말하구나, 저 사람 이런 식으로 말하구나. 그럴 때 내 식이 아닐 때는 내가 약간 기분 나쁨이 일어나구나.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식이 다르니까 기분이 나쁘게 일어나구나. 그게 이제 첫째고, 두 번째 이제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자기는 현재 상태로는 학업을 계속하기보다는 또는 계속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벌써 교수님하고 나 사이에 교수는 깐깐하다, 아버지는 뭐 권위주의적이다, 요 둘 사이에 중간에 연구원들이 끼어가지고 방해를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질환이라는 뜻이 질환. 병이 딴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이유를 대는 게 질환이에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좀 권위주의자예요. 우리 교수님은 좀 깐깐한 편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게 아니라 성격이 원래 좀 그래요. 또 사람이 같이 살면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지금 정치도 경쟁하고 경제도 경쟁하고 뭐 학교 수업도 등수 갖고 경쟁하잖아요. 그 정상이라는 거예요. 경쟁이. 인간의 정상적인 이 삶의 현대 사회에서 평균적인 사람이 어떻다? 사촌 논사람 뭐 아프다? 배 아프다. 배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속담이 왜 생겼을까? 대다수가 그렇게 사람 심리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료들의 탓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정상적인 삶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삶의 관계를 보고 자기도 대응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봐주든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도 얄미운 보복을 하든지 이게 사람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입어서 적응을 못하겠다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다. 즉 심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 그럼 자기는 무균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뭐 결핵권도, 지금 여기도 막 결핵권도 날아다니고 감기 바이러스도 날아다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날아다니고 수도 없이 견이 있지만 우리의 저항력이 어때요? 그걸 막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면역력이, 몸이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때요?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감기가 들거나 결핵이 걸리거나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그런 인간 사이에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미약함이라 그러겠죠. 그것이 어릴 때 형성이 돼서 그랬다. 어쨌든 현재 그래서 약간 좀 깐깐한 사람 만나면 상처를 입는다. 그러면 거기에 면역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째, 정신과 현재 보니까 정신과 치료를 조금 받아야 될 상태예요. 그 정도라면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안 받고 있다면 가서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수행적 관점에서 말하면 소통은 들어주는 거다. 항상 아버지 말도 듣고, 첫째는 들어주고, 내가 말하지 말고 가능하면 들어주고, 두 번째는 그게 내 마음에 약간 불편함이 있을 때는 이해하는 마음을 낸다. 아, 아버지가 자란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말투가 저러시구나. 그러고 기분 나쁜 거는 아버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관점이 다르면 우리의 심리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서로 다를 뿐인데 네 틀렸다 이렇게 지금 머리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게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현 시스템에서 동일하게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박사 시스템이라는 게 중세 도제 시스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이에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봐요. 소용없어요. A 교수에게 박사를 받으려면 A 교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첫째는 써서 내지만은 교수가 보기에 아니다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교수가 원하는 대로 고쳐야 돼요. 그래야 일단 박사 학위를 따는 거예요. 교수도 못 알아보는 새로운 글을 썼다. 그럼 박사 학위 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떠요. 그거는 이제 박사가 된 뒤에 자기가 주장해야 돼. 그 다음에 지금은 교수의 논리와 관념의 범위 안에서 허락을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도 그게 새로운 거 연구하는 것보다 쉬워요. 이미 그 사람은 그걸 다 읽어보면 논리가 어떤지 관점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과제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겠냐 이렇게 글을 쓰면 되지. 박사도 아닌 게 지 글을 벌써 쓰려고 그러니까 어렵지. 그럼 나처럼 이렇게 박사 같은 거 안 해야지. 그냥 자기 얘기하면 되지. 남한테 그 매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허가해 주세요 이렇게. 허가를 받으려면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전 면허증을 따려면 그 규칙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 지적을 까다롭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 지적을 안 받으려면 박사를 안 따면 되지. 따려면 당연히 거기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걸 누가 방해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질환이에요. 스님도 일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세상이 그런데 뭐 세상에 욕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그들의 일이고 나는 내 일을 가는 거다. 관점을 이렇게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선생님 질문 네네.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좀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제가 이제 불편함을 느꼈을 때거나 억울함을 그런 좀 제 의견을 이 사회에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을 조금 방지하려고 하면 제 의견을 좀 내세워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죄책감과 주눅듦으로 인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어떤 거를 가지고 이사회에 제출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하지. 저희 아버지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로 강압적이시냐면 직장을 지금 그만두고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직장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아버지가 알선해주는 회사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 1년 동안 똑같이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뭐 브로커분한테 돈을 지금 줘서 진행 중이다 저하고 의견 교환 없이 그렇게 좀 하시고 있으세요. 그리고 또 엄마는 계속 부정적으로 너는 뭐 이거 빨리 못 끝낼 것 같다라는 계속 그런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제 자신 스스로에 대한 이제 좀 당당함이라든가 저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저희가 지금 박사학위 따는 돈을 누구한테 받고 있어요? 제가 냈습니다. 그거는. 아니 지금 생활이 독립이 돼 있어요. 네, 독립돼 있습니다. 독립이 돼 있으면 연락을 안 하면 되지 뭐. 연락을 계속 해 오시고 오면 받으면 되지 뭐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 취직 자리 많았다 그러면 고마운 일이잖아. 딸을 위해서 봤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항상 딸을 위해서 해주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식대로 하는 거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모든 사람 다 자기 식대로 한다고. 첫째 먼저 그러니까 영어 방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No thank you. 감사합니다만 저는 싫습니다. 감사합니다만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지. 어머니가 그러면 근데 그건 자기도 어머니가 생각해 볼 때는 안 그래요. 자기가 지금 박사학위를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엄마가 볼 때 저게 되나 걱정하지 않을까? 지금 엄마는 저한테 약간 좀뭐 돈을 번 거를 자기가 저도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돈 번 것도 본인한테 보내라고 그리고 빨간 치마 입는 것도 뭐 입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저도 이제 좀 있으면 50인데 그런 사소한 거를 다 간섭을 하시거든요. 그건 엄마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엄마는 밥 먹는 것까지 다 간섭해요. 부처님도 뭐 아버지는 뭐 입느냐 뭐 먹냐 이렇게 간섭하는데 그건 뭐 어떤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게 참 지치더라고요. 마음이 그런 반복되는 과정 죄책감과 그 효심 그 건강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빨간 옷 입지 않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입고 다니면 되잖아. 그럼 뭐 어렵다고? 내가 삶이 의지돼 있으면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있고 아직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면 항상 말을 결정을 따라라는 게 아니라 우선 내가 의지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니까 순종을 해야 되고 내가 생활 면에서 일체 부모에게 의지돼 있지 않다면 좀 나쁘게 말하면 귓등으로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귓등으로 들으면 돼요. 그걸 자기는 심각하게 자꾸 받아들이잖아. 내가 어린애를 언제 만났는데 애하고 대화를 해봐 이래요. 내가 너 몇 살이니? 이름이 뭐니? 이랬어요. 그랬더니 왜 어른들은 나만 보면 첫 번째 묻는 게 너 이름이 뭐니? 너 몇 살이니? 그 다음 세 번째 너가 아버지 뭐하니?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누구든지 다 보면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누군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마땅한 대화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원에 누워가지고 하고 다줘가는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한테 자꾸 물어요. 그래 너 무슨 말을 하고 싶니?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그럼 가서 손잡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래도 뭐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아니야 할 말이 없는데 왜 말을 하니? 할 말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묻지만 옛날에는 이제 일단 크면 어때요?
이제 어린애 때는 그렇게 묻고 이제 나이가 한 20살 넘으면 항상 옛날에는 결혼했니? 이렇게 물어요. 했다 해야 말이 끝나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니? 애인은 있니?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친척을 만나도 그렇고 부모를 만나도 그렇고 이웃집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 처음 만나도 그래요. 처음 만나도. 아이고 아가씨는 결혼했어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 몇 살이니? 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집에 가서 계속 그 생각할까? 그때만 할까? 그때만 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대화 방식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마땅히 할 얘기 없으니까 왜 바지를 빨갛게 입었니? 뭐 언제 공부는 끝나려고 하니? 그 결혼 안 했으면 왜 결혼 안 해? 이 얘기 하겠는데 결혼을 했겠다. 애 안 낳았으면 또 애는 언제 낳을래니? 이런 얘기 할 텐데 애도 낳았겠다. 그 할 말이 뭐예요? 지금 남아 있는 게 공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일상적인 대화다. 그래 뭐 저기 언제 딸이 박사학위 닦아 저래 가면 안 된다. 이거를 막 매일 저래 가 기도할 정도로 엄마가 그렇게까지 자기한테 애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소리를 갖고 신경을 쓰고 거기에 끄달리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흘려들으면 돼요. 흘려들으면. 그 불효 아니에요. 아무 죄책감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알았어요. 네네 어머니 곧 끝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머니가 뭐 그게 내년에 끝난다 해서 알아듣겠어요. 다음에 끝난다 그래 알아듣겠어요. 곧 끝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빚 져가지고 빚 내라 이러면 곧 갚을게 이러듯이. 근데 빚쟁이가 돈 달라는데 돈이 없다고 거지것대로 나 지금 줄 형편 안 돼. 1년 후에 줄 거야. 이러면 야단 맞죠. 그죠? 못 줄 값에 뭐라고 한다? 곧 최선을 다해가 곧 갚을게. 이러고 넘어가고 또 그 다음 만나면 또 미안하다. 곧 갚을게. 이러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대화를 하면 돼요. 그 누구든 아버지든 누구든. 그러니까 직장 구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요 끝내놓고 하겠습니다. 언제 끝날 거니? 곧 끝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맨날 곧이냐? 예 알았습니다. 곧 끝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그걸 아주 막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어.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남편이든 남의 인생에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냥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깊이 들을 필요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가벼이 듣고 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